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디오를 어떻게 셋업하는지, 어떻게 비디오 파일 포맷을 읽을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디오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 부분을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캠코더를 예를 들면, 비디오 파일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영상만 찍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코더에는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예를 들고 렉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찍으면 오디오까지 녹화가 돼요. 녹음이 돼요. 그 녹음 녹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업 시연하는 걸 찍었거나 아니면 학교 행사를 찍었다. 그러면 여기에 생성된 파일만 그대로 가져오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모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캠코더에 있는 내장 마이크는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조금 더 괜찮은 마이크가 하나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외부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캠코더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두 그림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그림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연을 녹음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칠판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교실 중간보다는 학생들이 좀 거슬리지 않는 학생들의 뒤쪽, 교실 끝쪽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칠판도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고, 줌인을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구도들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통 비디오를 뒤쪽에 설치한다면 선생님과의 거리가 멀죠. 소리를 내는 선생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운드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 아마추어 단계에서 그냥 기록용으로 남기고자 하는 영상은 이러한 캠코더로 찍을 수 있지만 사실 영상은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구도와 앵글의 문제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떠다니는 게 음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음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떠한 이제 작업을 하냐, 이런 똑같은 캠코더에 엑스터널 마이크를 여기에 설치하지 않고 따로 오디오만 녹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연이다 라고 했을 때 비디오를 찍어서 비디오 파일만 이렇게 가지고 가요, 컴퓨터로. 그리고 얘는 스테레오 마이크라고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 옷깃에 달려있는 핀 마이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마이크를 외부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역시 얘를 컴퓨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싱크를 맞춰가지고 하나의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요. 물론 얘도 이 비디오 파일 안엔 음원이 있습니다. 사운드가 녹음되어 있어요. 쓰지 않는 사운드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만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순한 수업 시연이 아니라 정말 합창단의 공연을 녹음한 거다. 그래서 마이크가 여러 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이런 하드 레코더에는 보통 마이크를 2개까지 엑스터널로 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를 사용해서 꼽았을 때는 얘에다가 사운드를 녹음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가져가서 비디오 파일 1, 오디오 파일 1, 이 2개를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넣고 싱크를 맞추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대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믹서를 거쳐서 이 모든 마이크가 여기 믹서에 들어오고 여기 아웃풋이 2채널로 들어가서 그 파일을 얘로 갖고 가든지 아니면 이 각각의 마이크들을 다 다른 트랙으로 녹음을 해서 마이크 1, 2, 3, 4, 5, 6, 7이라면 마이크 1, 2, 3, 4, 5, 6, 7을 다 다른 트랙으로 녹음해서 그 7개의 트랙을 얘로 갖고 와서 또 쭉 놓고 오디오 편집을 한 다음에 아마 영상과 맞추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필요한 용도와 사용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많은 조합들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여기 딱 차트에 보이는 것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상과 음원, 컴퓨터,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라이브 스트리밍,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그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오디오와 비디오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석사나 박사 과정은 연주회가 필요하고 열심히 연습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영상과 음원을 녹음을 해요. 결코 좋은 장비들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작업을 하기에 아마 진짜 최미니멈 장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영상을 따고 이 마이크를 악기 가까이에 대서 사운드를 따서 그걸 집에 가져와서 컴퓨터로 오디오 에디팅 작업과 CD를 굽는 작업을 하고 이 오디오 에디팅에서 만들어진 사운드를 여기로 가져와서 비디오 파일을 가져오면 이 비디오 파일이 영상 파일과 비디오 자체 마이크로 녹음된 음원 파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내가 따로 추가로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서 싱크만 맞춘 다음에 이 오디오 파일은 완전하게 뮤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비디오 파일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건 PC에서 하고요. 이거는 iDVD라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맥에서 작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맥에 가져와서 이렇게 6개의 파일 넣고 DVD 구운 다음에 DVD를 그냥 공 DVD로 주면 좀 그러니까 라이트 스크라이브나 아니면 프린팅 디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 그럴싸하게 누구의 리사이틀이었는지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CD라는 거, DVD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곡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트랙 네임 이렇게 써서 주게 되면 한 $2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됐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비디오의 음원 딸려 있지만 뮤트시키고 내가 좋은 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마이크로 녹음한 음원을 싱크를 묻히는 작업. 이 작업까지가 상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합창단 기록 남기는 행사용 DVD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연 혹은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 녹화 같은 것들은 익숙해지면 이제 일도 아닌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디오를 다룰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용어들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라는 파일 포맷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픽셀과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프레임은 A4 용지라고 생각하면 1초에 이 A4 용지를 몇 장 넘겨서 볼 건가예요. 그래서 FPS라고 나와서 10fps라고 나와 있으면 1초에 10장, 1초에 15장, 30장, 45장, 60장. 지금 핸드폰 최고 프레임이 60프레임입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 1초에 사진이 60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만 넘어가면 인간은 착시 현상 때문에 스틸 컷이 마치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30프레임이고요. 이게 60프레임까지 오면 굉장히 부드러운 연결이 된다. 당연히 이제 용량은 커지겠죠.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입니다. 1초의 A4 용지를 몇 장 넘겨볼 것인가. 그럼 픽셀이라는 개념은 그 A4 용지 한 장에 얼마나 촘촘하게 네모칸이 나눠져 있는가예요. 그래서 10픽셀이라고 하면 괄호 열, 세로 열, 20이면 가로 20, 세로 20, 40이면 가로 40, 세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측에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을 때 화질 부분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140p, 240p. 이거를 이 P를 원래는 프로그레시브라고 읽는데요. 저도 들은 건데,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프로그레시브 나와 있고 픽셀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프로그레시브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인터랙티브인가? 그러니까 I라고 나와 있는 것과 P로 나와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데 그냥 픽셀이라는 의미로 읽어도 크게 이제 다르지 않아서 픽셀이라고 써 있는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그냥 픽셀이라고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원어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요. 그러면 144 프로그레시브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144p, 360p, 720p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는 HD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HD부터 들어가 보면 SD 시대에서 HD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이 한번 생깁니다. SD는 Standard Definition, HD는 High Definition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보다 당연히 High Definition이 높은 시대겠죠.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시점이 와요. HD는 1280으로 가로가 네모칸이 나눠져 있고 720으로 세로 가로칸이 나눠져 있는 A4 용지 한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우측에 있는 작은 숫자를 여기에 써놓습니다. 720p, HD 1280, 720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율을 잠시 내려가서 보시면 이 비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래시계 압축 버전을 한번 다 봤거든요. 그 유튜브 SBS에 떠있는. 오랜만에 이 비율로 영상을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거는 2020년 지금 현재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영상을 따본 겁니다. SD와 HD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시죠? 그 밑으로 물론 이런 것만 존재하느냐? 굉장히 많은 비율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눈으로 딱 보기에 이 비율을 보실 수 있겠죠. HD에서 이게 한 사이즈 더 커지면 Full H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FHD라고 불러요. 여기 Full HD, FHD예요. 이 Full HD 1920, 1080, 1080p 여기 써 있습니다. 얘에서 한 단계가 더 커진, 더 진화된 게 우리가 지금 보는 4K예요. 4096, 2160 벌써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4K는 뭐가 붙냐? 울트라가 붙어요. 울트라 HD. 그래서 UHD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FHD하고 UHD하고 뭐가 더 좋은가요? UHD가 더 좋겠죠. 그래서 캠코더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셨을 때 대체 캠코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교에서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사겠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직접 집에서 강의를 찍어서 올리려고 한다. 그때 어느 정도의 캠코더를 사야 되느냐? 정답은 없겠지만 일단 캠코더는 화질과 가격은 비례합니다. 결코 싼데 엄청나게 놀라운 장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전자기기 장비에서는 그런 건 네,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이 가성비가 조금 좋을 수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비싼 장비가 좋은 퀄리티를 줍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딱 보기에도 HD가 눈에 들어오시고 4K가 눈에 들어오죠. FHD, 이거 Full HD 1920, 1080까지 지원하는 거구나. 이거 4K UHD네. 4096, 2160까지 지원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에서 모양은 대략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유효하소도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로 오면 일단 마이크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난 줌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한다면 광학 20배 줌, 광학 20배 줌, 광학 30배 줌이에요. 줌으로 보자면 얘가 훨씬 낫죠. 하지만 가격은 비교도 할 수가 없겠죠. 4K UHD에 유효화소 880만 화소, 얘 829만 화소예요. 아이폰 11이 1200만 화소라고 하거든요. 물론 얘 총 화소는 이제 이렇게 1890만 화소라고 뜨고 있습니다. 뭔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어떤 기능이 더 있고 조금 덜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내장 메모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남기시려면 사실은 HD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4K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들고 그냥 굴러다니는 낙엽을 찍어도 4K로 찍히는 시대에 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망설이실 때는 버짓, 예산에 맞추시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아예 이런 쪽으로 한 바퀴 이제 뛰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영상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한번 예산도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일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혹시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실 때 코덱이 없습니다. 코덱이 안 맞아서 뭐 재생이 안 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는 비디오 파일은 코덱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코덱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합쳐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해주는 애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디오 파일, 무언가를 하나, 영화를 다운받았다. 그럼 그 파일은 지금 컴프레스드가 돼 있는 거예요.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압축을 풀어서 재생해 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덱이라고 해요. 그럼 이 비디오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다 말하자면 자기의 형식에 맞게끔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MTS라는 거, 얘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캠코더에서 영상을 찍어서 가져오면, 아마 MTS는 AVCHD,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이쪽 계열인데, 제가 여기 어디 써놓은 게 없나? 네. 그런 이제 비디오 퀄리티가 이제 몇 개 좋아지는 단계 내에서 HD 다음 버전,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HD 버전의 캠코더를 지원하는 용입니다. MOB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MOB는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갤럭시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컴퓨터로 받으면 MOB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MOB 파일 포맷은 예전에는 PC에서 잘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플 계열에서 지원하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재생시켜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기본 코덱을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뭐 재생하거나 편집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 파일 포맷들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MP4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디오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해서 이 파일 포맷들을 AVI, FLV, WMV,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파일입니다. MOB, MP4, MPEG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충 확장자를 보면 이게 어느 디바이스에서 녹화된 건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앤지를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DVD에 있는 영상 어떻게 따로 뽑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DVD는 열기에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있고, 그 폴더를 보다 보면 그 안에 VOB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가 비디오 포맷이에요. 얘를 끌어와서 영상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 파일 포맷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덱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운받으시다 보면 보통 H264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H264가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MPEG-4 AVC입니다. 그런데 요즘 HEVC라는 애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에요.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그래서 H265입니다. H264는 이만큼이 필요해요. 무언가 하나를 만들 때. 근데 H265는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똑같은 퀄리티에서 얘는 용량을 훨씬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전에는 픽셀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그냥 검은색 있는 부분도 데이터를 잡아먹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집중하고 버릴 부분은 버리면서 아주 똑똑한 코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얘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1분 30초니까 잠깐 한번 보죠. 이걸 전체 화면 보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H264와 265 화질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방금 게 raw 데이터였고요. 이게 H264로 되어 있는 겁니다. 번짐이 약간 느껴지시나요? 자, H265입니다. 264에서 느꼈던 번짐은 사라져 있죠. 좌측이 265, 우측이 264. 번짐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글자가 날라올 때 해상도가 많이 깨지죠. 그리고 전체 글자의 선명함도 확실히 다르죠. 놀라운 건 뭐냐? 여기입니다. raw sample, 컴프레션이 없는, 압축되지 않은, 그러니까 코덱이 필요 없는 그냥 raw 데이터 46메가입니다. H264 3.6메가, H265 3.7메가. 차이 거의 없죠. 차이 거의 없는데 화질 차는 월등히 H265가 좋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큰 차이가 나죠. 보통 이 정도 차이면 한 용량이 4배 정도 차이 나도 좋은데 거의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때 H264 이게 뭐지? H265 이게 뭐지? 더 이상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H265로 다운받으시면 똑같은 용량에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 파트에서 최근에 겪는 이제 일들일 거예요. 제가 2011년 이제 12, 13, 14 이렇게 이런 편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에 접했던 거랑 지금이랑 또 되게 많이 달라요. 그때만 해도 H265가 이제 막 상용화 될 거다라고만 들었는데 아마 아직도 베가스 14 얼마 전까지만 쓰던 버전에도 이 H265의 코덱이 없었어요. 내가 만든 영상을 265로 렌더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들의 과정도 빠르고 울트라 HD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8K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 포맷도 빠른 속도로 쫓아가야 돼요. 영상을 작업하시고 렌더링이라는 걸 해요. 하나의 파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럴 때 비디오 포맷,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레이트 여러 가지를 결정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비디오 포맷 어떤 코덱 쓸까요? 라는 거예요. AVC, Advanced Video Coding, H264입니다. 좀 더 높은 프로그램 쓰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HEVC가 있는 거겠죠, 이제. 프레임 사이즈, High Definition, HD입니다. 1280720 어떤 애죠? 1280720 아, HD 쓰는 거구나. 나는 Full HD 쓰고 싶어. 저렇게 하면은 얘밖에 안 되잖아. 나는 한 등급 더 높은 애를 쓰고 싶어. 물론 플레이어가 스크린이 안 좋으면 이 두 개 구분 잘 못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이 사이즈가 HD가 Full HD보다 더 예를 들어 화면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스크린은 똑같아요. 얘네를 이제 스트레치 시켜가지고 동일한 화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꽉 차 있는 애를 처음부터 보는 거랑 원래는 이 정도에 적합한 애를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보는 거랑 화질이 다르겠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여기에 욕심을 조금 더하면 클릭해가지고 UHD 아니면 Full HD 선택하면 되겠죠. 프레임 레이트 아까 얘기했듯이 1초에 30장 1초에 60장 A4 용지를 넘긴다. 얘는 29.970 프레임 레이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 레이시오는 아까 말했던 A4 용지 한 장의 픽셀을 정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빗 레이트라는 건 1초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비트 per second이에요. 얼마만큼 전송시킬 거냐. 사실 용량은 여기에서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겠다고 얘를 줄여버리면 화질이 떨어지게 돼요. 5메가바이트를 1초에 가져가는 게 한 DVD 퀄리티 정도가 되고 10메가바이트가 HD TV, 24메가바이트가 AVCHD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입니다. Advanced Video Coding High Definition using MPEG-4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40메가바이트가 Blu-ray 정도가 돼요. 그런다고 내가 찍은 소스보다 화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찍은 화질보다 열화되는 건 있어도 비트레이트를 아무리 위로 올리고 프레임 사이즈를 아무리 위로 올려도 찍는 과정에서 정말 이 HD밖에 지원 안 하는 카메라로 찍었다. 그런데 얘를 풀 HD로 렌더링을 했다. 그런다고 풀 HD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머릿속 시나리오에서 수업을 시연하는 걸 기록으로 남겼든 아니면 학교 행사를 찍었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녹화가 끝난 비디오 파일을 컴퓨터로 가져오는 작업에서 필요한 지식이었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요즘 이제 대세죠.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는 그러면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가 그것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컴퓨터는 필요하겠죠. 여기는 인터넷이 달려 있어야 되고 이 컴퓨터에 웹캠과 외부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바로 컴퓨터 사운드 카드에 꼽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에 달려있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웹캠과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 가장 간단해요.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겠죠. 이 퀄리티를 영상과 음원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런 캠코더를 영상 매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얘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로 들어가는 영상 정보는 바로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디지털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얘가 내보내는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가 얘로 입력이 됐을 때 얘는 읽지를 못해요. 얘가 읽을 수 있도록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킬 수 있는 캡처 보드가 필요합니다. 이 캡처 보드가 있어야 여기서 나오는 영상, 예를 들어 수업 시연하는 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했을 때 이 수업 시연을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얘가 디지털로 변환해서 얘한테 넣어줘요. 그리고 얘가 인터넷을 통해서 걔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냅니다. 이 캠코더와 이 캡처 카드는 HDMI,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HDMI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요. 이 캡처보드와 컴퓨터는 USB, 다들 아시죠? Universal Serial Bus, USB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in, out. 얘 보고 UHD네? 타입 C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항상 골칫거리가 되는 게
케이블이에요. 무슨 케이블을 사야지 쟤와 쟤가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이 장비들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 정도의 케이블을 사야 되는가. 이게 항상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에요. HDMI 케이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탠다드 A, B, C, D, E가 있고요. B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익숙하실 테니까 이쪽을 와보면 스탠다드 HDMI 미니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HDMI 아마 뭘까요? 딱 봐선 얘 같죠 아무래도. 네, 스탠다드를 테니까. 비디오 카메라에서는 보통 스탠다드가 안 나와요.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캠코더에서는 조그마니까 아마 미니에서 이렇게 스탠다드로 나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미니에서 마이크로로 나가는 이렇게 그 양쪽 끝이 다른 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캡처 카드 사고 캠코더 샀을 때 그냥 HDMI 케이블 스탠다드 20m짜리 4개 같이 주문했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또 젠더가 필요합니다. 젠더에 젠더 연결하고 젠더에 젠더 연결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얘로 와보죠. 얘 컴퓨터 얘랑 USB로 연결해야 되죠. 어떤 USB 쓸까요? USB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3.0은 무슨 얘기지? USB는 2.0에서 3.0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확 달라져요. 3.0은 보통 이 안쪽이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컴퓨터 구입하신 분들은 USB 창을 딱 보면 USB 소켓은 흰색과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3.0 USB를 2.0에 꼽으면 물론 돌아갑니다. 속도가 떨어져요. 이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파일이 커요. 예를 들어 영상 파일을 하나 내가 컴퓨터에 전송시키고 싶다. 한 1.2기가, 2기가는 훅 넘어가거든요. 그거 USB 2.0으로 보내려면 시간 꽤 오래 걸려요. 3.0으로 써야 됩니다. 얘도 3.0이에요. 이거 사실 때 잘 보셔야 돼요. USB 2.0 요즘 되게 세일하고 있어요. 할인하는 애들 잘 보시면 2.0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벌써 차이가 나겠죠. 이쪽과 이쪽 사진입니다. 이쪽 사진은 아마 이쪽일 거고 얘 사진은 얘일 거예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USB 꼽는 데는 없죠. 얘는 타입C예요. 타입C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타입 B, BB, 스탠다드 타입C 여기 있네요. 네. USB 3.0 타입C입니다. PC에는 타입 뭐가 들어갈까요? 스탠다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한테 필요한 라인도 스탠다드 A에서 타입 C로 나가는 라인이 필요하겠죠. 물론 아마 박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장 하드 쓸 때 한쪽은 컴퓨터랑 꼽아야 되니까 USB입니다. 한쪽은 뭘로 되어 있죠? 얘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B 10핀. 얘가 외장 하드랑 연결하는 USB입니다. 다 USB 계열이에요. 제가 프린트 케이블이라고 불렀던 타입 B입니다. USB 2.0이에요. 그래서 장비도 일단 중요하지만 오디오 파트 배웠을 때 케이블에 대해서 배웠듯이 영상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파트로 들어오면 뭔가 버라이어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비들이 작아지면서 그냥 다 이런 스탠다드 HDMI 쓰면 좋을 걸 미니에서 미니로 혹은 미니에서 마이크로로 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추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때 분배기라고 말하는 스플리터가 있고 스위치라고 말하는 선택기가 있고 캡처 보드라고 말하는 캡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면 캡처는 말 그대로 캡처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하나에서 들어오는 영상 하나를 그 캡처해서 컴퓨터에 넣어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one input, one output입니다. 분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연하는 영상을 다양한 스크린에 보내줄 때예요.
여기에서 이 빨간색 AD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캡처의 원래 목적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해서 컴퓨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넣어줄 때 내가 컴퓨터로 넣어주는 영상이 뭔지 보면서 하고 싶어 라는 용도로 아웃풋 하나를 따로 빼줘요. 이 아웃풋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그냥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인풋, 아웃풋. 컴퓨터로는 USB로 연결을 하게 돼요. 얘는 USB 몇일까요? 2.0이겠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과 이 다이어그램이 완전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컴퓨터로 들어가는 게 주 목적, 그 컴퓨터로 들어간 영상이 뭔지 모니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아웃풋은.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분배기라고 합니다. 원 인풋에 여러 아웃풋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공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못 봐. 그래서 맨 앞에 스크린 하나, 중간에 스크린 하나, 뒤에 스크린 하나, 마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강의실처럼. 그럴 때 쓰는 게 스플리터예요. 분배기. 하나의 인풋, 하나의 영상을 다양한 스크린으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거. 선택기는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연하는 걸 좌측에서 하나, 우측에서 하나, 가운데서 하나 하는 걸 찍습니다. 그리고 얘를 송출을 해요. 교장실에서 이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버튼을 누르겠죠. 자, 1번 카메라. 그럼 1번 카메라 것만 나오고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것만 나오고 3번만 나와요. 얘와 얘를 믹스시키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카메라를 세대 놓고 하실 때 탈칵 하면서 얘가 컴퓨터로 시그널을 보내주면 여러 카메라를 사용해서 순간순간 화면 전환이 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겠죠. 얘 두 개 일체형은 조금 비쌉니다. 기능들이 추가돼서.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일단은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정말 충분하면 그냥 좋은 장비를 하나 딱 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테트리스를 해야 되는데 테트리스의 어떤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죠. 그러면 둘 개의 장비를 살 때 이 둘 다를 50대 50으로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아줍니다. 가장 필요한 한쪽에 몰아주고 한쪽을 조금 여분을 둬서 조금 더 한 두 단계 정도 싼 걸 사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다가 다시 예산이 생기면 얘를 그때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한참 쓰다가 그 다음에 얘를 한 단계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이제 테트리스를 해갑니다. 이건 뭐 선호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만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아웃풋에 S가 자꾸 거슬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배기와 선택기 그리고 캡처의 차이입니다. 한 이 정도까지 이 디바이스의 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업 시연을 찍거나 학교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찍으시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장비들로는 안 되겠구나. 혹은 집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상상력들이 아마 발휘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알바했던 흔적이고요. 자, 오늘은 비디오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업이 3번 남았고 이제 기말 고사는 기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쉬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화수목까지가 수업이고 금요일은 종강이고요. 기말 과제 제출을 한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는 걸로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조금 더 추가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짧은 분량의 수업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생각해서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가깝게 접근하시는 게 앞으로의 모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변화되는
이런 시국에서도 아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